김종말입니다. 총선 결과가 많이 아쉽습니다. 낙심한 분들도 많고 후유증도 클 겁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잘 안 오고 개헌 저지선만 간신히 건졌습니다. 민주당이 먹은 180석이 너무나 강력한 권력이죠. 필리버스터로 입법 막겠다고 오줌보 터지는 거 참아가면서 의사진행 방해하던 놈들이 이제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깨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제일 열받는 건 뇌물 먹고 깜빵 갔던 김홍걸 같은 인간도 금배지를 달았다는 건데 역시 호남지존 전라무적 김대중의 아들답습니다. 탈코하고 한남이 되신 분들로 이루어진 여성의당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당선이 못 됐지만 21만 표나 얻었습니다. 경악스러운 선거 결과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기서 굴하지 말고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선 때 이길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멘붕 하루 이틀 했으면 충분합니다. 이번 선거는 경합지역도 많았고 대부분 2% 3%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약간의 표만 조금씩 모은다면 다음에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역구는 동서로 딱 갈렸습니다. 수도권 못 찾아온 게 크지만 영남 지역 되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탄핵과 대선 이후에 치러진 첫 선거가 지방선거였는데 TK 하나만 빼고 다 넘어갔었습니다. 탄핵발로 대구 빼고 다 먹혔다가 3분의 1을 회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남 지역 경제는 제조업과 무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문재양이 제조업 국밥에 시원하게 말아먹고 반일 불매운동 반사 카운터 쳐맞고 영남 경제가 폭망 중입니다. 집 나간 토끼가 돌아왔다. PK를 탈환했다는 건 대재앙 문통령이 그만큼 족같이 하고 있다는 제일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PK 민심이 돌아서는 걸 기점으로 나머지 지역도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망해가던 경제 코로나까지 겹치고 앞으로 더 힘들어지게 되면 문재인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돈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뿌려대다가 미천 바닥 나면 그 짓도 못합니다. 그때는 다 돌아설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공천 문제로 잡음이 많았죠. 당에서 세워놓은 공천 기준이 누구한테는 적용되고 누구한테는 적용 안 되고 이런 케이스가 많았고 자기 지역구가 있는 사람을 딴 데로 보내고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이번에 통합당이 발린 첫 번째 원인이 공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등 공천 배제되고 무소속으로 나간 인간들도 다 떨어졌으면 진짜 국민들이 개돼지라서 민주당만 뽑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다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홍준표를 그냥 양산에 공천했으면 김두관이 됐겠습니까? 김영호 자르고 김종인 데려오고 누구는 유서 쓰고 잠적하고 황교안하고 한성규하고 싸우고 딱 친박 비박끼리 싸우던 예전 느낌 아닙니까? 공천 문제로 표가 날아간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표를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라 있던 표도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요즘은 바뀌어서 보수가 분열하고 진보가 부패하죠. 분열은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3분의 1 득표했지 않습니까? 16년도 총선 때는 1석 차이로 둘 다 비등비등했던 걸 감안하면 중도표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도 좌파 우파 반반이라고 보면 중도만 잡아도 50석은 더 먹겠죠. 이번에 차명진 쓰리썸 발언 때문에 그 발언이 진짜 사실을 얘기한 거고 사이다였다고 생각한다 해도 차명진 발언 때문에 지역구 20개가 날아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중도는 절대 저런 사람에게 표를 안 줍니다. 결국 중도표는 이미지가 판가름합니다. 점잖고 에티켓 있고 깔끔하고 사고 안 치는 사람 뽑게 돼 있습니다. 사이다 없어도 중도표는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 보수정당이 갖고 있던 일 잘하는 엘리트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회복하고 거기에 세련된 이미지를 추가해야 됩니다. 정당 홍보물이나 이벤트, 로고 심볼 같은 것도 세련되게 해야겠죠. 민주당한테 제일 부러웠던 게 그 부분입니다. 원유철 핑크 가발 쓰고 나온 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분홍 소시지도 아니고. 하태경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하태경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 장점은 최근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푸듀 조작 폭로, 스포츠 병역 비리 처벌, 뚜렷한 반페미 노선까지 요즘 사람들에게 딱 와닿는 행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태경이 부산에서 최다 득표차로 당선이 된 거겠죠. 지금도 건드려야 될 법안들이 널렸죠. 말도 안 되는 민식이법 개정해야 되고 렌터카 절도 사건으로 사람들이 빡쳐있는 촉법 소년 연령을 더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하던지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는 성범죄 관련 판결 기준을 개정한다든지 조금만 손대면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법안들이 널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삽질할수록 건드릴 법안들이 늘어납니다. 계속 건드려주면 됩니다. 이준석, 오세훈 같은 사람들이 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좆발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토론을 봤다면 이 사람들이 떨어질 리가 없겠죠.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토론에서 발려도 문재인 이름 삭자 내걸고 온 민주당 후보한테 사람들이 다 표를 줍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했죠?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다. 외교 잘하고 있다. 검찰개혁해야 한다. 이거 세 마디만 귓구녕에 인이 박히도록 무한반복했습니다. 보수 우파들은 정부 심판론을 밀었지만 이 말이 사람들한테 대안으로서는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안산에서 삼선하고 일 잘했던 박순자가 떨어지고 조국 백서나 쓰고 앉은 조국 따까리 김남국 같은 사람이 뽑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잘해왔나, 토론 얼마나 잘했나를 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다, 문재인이다, 조국이다 이것만 보고 뽑습니다. 정권 심판론 말고 대안이 될 만한 확실한 메시지나 상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재인 개새끼 이런 얘기보다는 코로나로 힘드니 세금을 왕창 깎아주겠다. 이거 하나만 밀었어도 좀 더 표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요약을 하면 변화는 PK에서 시작된다. 공천을 더 공정하게 하자. 중도에게 먹힐 수 있게 이미지를 관리하자. 민생 법안을 건들자. 좀 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여론 보면 대깨문들이 우파들 놀려먹고 아주 신나서 난리가 났던데 다 지들 목줄 죄는 건지도 모르고 날뛰는 거 보면 나중에 대가리 다 깨지겠죠. 다음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김종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